까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보합권으로 마무리. 금일 새벽에,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갔다. 공포지수는 58, 탐욕의 구간이고요. 푸드앤콜 옵션은 0.58인데 장중에 순간적으로 0.60 밑으로 내려간 적은 많았으나 이렇게 마감 기준으로 0.58은 푸드앤콜 옵션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상에는 없는 수치다. 상당히 익스트림 그리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좀 현재 상황은 경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때도 4월 9일이었죠. 4월 9일 이때도 정말 모든 자산이 녹아내리던 시기였고 이때도 완전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이때가 자산시장의 최저점이었다. 이번에도 자산시장의 최고점이다. 요것까지는 아닌데 분명히 이러한 극단적인 지표에서는 우리가 강하게 뭔가를 베팅할 때는 아니다. 덜 먹었으면 덜 먹었지 리스크를 크게 짊어지는 투자는 이번엔 성공할지 몰라도 다음번에는 독이 될 수가 있다. 드디어 시작된 거죠. 금일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패드와치는 금리 인하 0.25 인하를 96% 예상하고 있고요. 0.5 빅컷의 예상도 4%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0월 금리 인하도 74% 예상하고 있고요. 12월 금리 인하도 69% 예상하고 있고요. 1월 금리 인하 퍼센트마저도 수치가 3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가장 낙관적일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인 것이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로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번 증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연말에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금리 인하 후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한 후에 또 조정이 나오고 연말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연말에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조정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은 상승하고 조정을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조정은 한번 나와야 돼요. 조정이 안 나온다면 연말에 마지막 라스트 댄스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쭉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은 반드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라. 현재 주식 100%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밤이라도 덜 먹더라도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현금은 산소다. 산소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죽는다. 그리고 그 전에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오는데 노무라는 마이너스 2.7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3.7이고요. 이전은 5.2. 한마디로 주택 착공이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며 금리 인하는 거의 100%의 확률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시 30분에 점도표도 나오고 파월의 또 연설, 파월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을 좀 줘야 될 텐데 파월의 연설이 중요한 거죠.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99% 확정이지만 다음 달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 추가적인 금리 인하 랠리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면은 증시가 급락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또 애매모호하게 요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만 다음에는 너의 계좌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근본에 금리 인하가 재료 소멸로 바로 조정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금리 인하는 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파월의 또 발언이 중요하다. 시장은 상당히 호들갑스럽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이 시작될 것이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현재 안드로메다의 파란색 선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목전 앞에 더 있었고 나스닥 지수가 애매한 요런데 이렇게 있다. 요런 부분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모두 주가에 선반영이 된 시점이죠. 왜냐? 안드로메다 라인을 돌파한 지점이니까. 나스닥의 RSI도 거의 70이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의 상황이고 완전히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나오고 추가적인 파월의 완전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와야 나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블랙홀 라인에 터치할 것이다. 현재 블랙홀 라인까지는 한 1% 정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한 1% 더 오르면은 거기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4시간봉을 보면은 스토캐스틱의 과매수 상황을 끝내고 약간의 뭔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안드로메다 라인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0.5%의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간격이요. 그러니까 오늘 0.5% 정도 내려도 별로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TQ는 100달러를 어제 프리장에서 살짝 보여줬다가 내려온 모습. 전 개인적으로 TQ 100달러 그리고 쏙슬 30달러가 이 단기적인 목표가였는데
아쉽게도 매도를 하지 못했다. 근데 매도를 하더라도 어차피 TQ는 계좌 3개 갖고 있고 속슬은 계좌 2개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평단으로요. 그래서 한 계좌는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해버리면은 다시 진입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계좌 하나씩 매도해서 TQ는 2개, 속슬은 1개, 뭐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제 스타일이니까. 엔비디아는 어제 하락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 4시간 봉을 봤을 시 일목균형표는 지켜줌으로써 오늘 금리 인하 후에 엔비디아의 방향이 곧 나스닥의 방향이다. 그래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버텨주면서 속스X 반도체 지수는 안드로메다 라인을 돌파했다. 그럼에 따라서 속슬도 $30를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슬의 단기적인 목표가인 $30에 도달했기 때문에 속슬을 계좌 한 개를 매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420 부근에 도착을 해줬다. 명확하게 아이시대로 패턴 그리고 볼린저 밴드 둥둥을 이틀 연속 보여주는 상당히 요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달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오늘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거나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 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새롭게 채널을 그었습니다. 상승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검정색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 라인이 이 테슬라의 아이시대로 패턴의 채널이 아닌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돌파하고 피날레 그리고 지지하지 못하고 쳐내리죠. 관세빔 맞고 더 쳐내리고 다시 한번 채널을 돌파하고 상승을 해줬다가 이탈하고 지리한 알파벳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 채널을 돌파. 그리고 이제 뭔가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버텨겨 주다가 요 채널 주봉의 상승 채널 상단을 돌파하면은 이제 피날레 $500를 25년 유동성 랠리의 끝에서 돌파한다. 그때 테슬라와 이별을 실시하겠다.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는 요 채널을 돌파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번 약간의 부침을 줬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 파란색 채널 지지받고 다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뭐 다른 사람 생각은 많이 틀릴 수 있겠죠. 애플은 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약간의 하락. 이때 좀 매도를 좀 할까 고민했었는데 좀 아쉽게 되었고요. 구글은 여전히 상당히 센 모습. RSI는 87. 굉장히 지금 고점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굉장히 지금 컵앤핸들을 돌파한 후에 미친 랠리가 나왔습니다. 아이온큐를 급격하게 살 타이밍은 여기였죠. 돌파할 때 현재 급격하게 따라잡는 매매는 좋지 않다.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이제 빅베어 AI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빅베어 AI. 그러니까 더시저 영상을 꼼꼼히만 보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빅베어 AI 어제 16%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하루 만에 괜찮은 수익을 거두었고요. 빅베어 AI는 지금 상당히 차트가 괜찮다. 이때처럼 강하게 돌파 후에 약간의 조정 후에 이렇게 상승 랠리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좀 내려주면은 상승의 지지선 21선 살짝 돌리는 지점 여기까지 내려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면은 매수를 도전해 볼 수가 있다. 가격은 $5.2 정도. 기회를 안 주고 가면은 털린 거고요. 조비는 4시간 봉을 봤을 시 다시 한번 $14 정도 또는 $13 후반 정도 4시간 봉에 2평을 터치하는 자리를 주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 서클은 4시간에 2평을 미세하게 돌리고 있다. 현재 보유 중이고요. 이렇게 막바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좋지만 약간의 내림을 보여도 한 $122 정도. 이 구간을 지지만 받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목균형표가 굉장히 두텁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막바로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솔라엣지 상당히 가파른 상승. 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는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멤버십 회원님들. 멘트를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멤버십 멘트를 참고하셔도 되고 영상도 꼼꼼히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코인의 공포지수는 53.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알트코인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내려온 상황. MSTR입니다. 굉장히 좀 사요나라의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죠. MSTR이 사요나라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면 이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라도 이탈해줘야 된다. 현재 옆으로 이탈을 하자마자 미세하긴 하지만 반등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21선 2평에 터치하고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보이더라도 장기 지지선 검정색 라인 가격은 현재 기준 333입니다. 333을 좀 지켜주면은 장기 지지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21선을 밑에 깔고 캔들이 올라서 주기만 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추가 상승이 열려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데드캣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보일 수가 있겠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약간의 시간봉에 반전을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이 떴고 오늘 밤에 338 정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목균형표 밖으로 벗어나는 자유의 몸이 되니 괜찮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코인베이스를 예를 들면은 코인베이스도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4시간 봉의 일목균형표를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면은 약간의 상승의 기류가 나오듯이 MSTR도 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오늘 밤 금리 인하 후에 뭐 재료 소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 이벤트만 오늘 밤 없었으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타점이 될 텐데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 테더의 도미넌스는 일봉으로 봤을 시 급격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의 또 아픔이 온 것이죠.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4시간 봉에 2평을 돌파하고 알트코인의 아픔 그리고 4시간 봉을 이렇게 막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방향이 없어요. 4시간 봉을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막 돌파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없는 이유는 오늘 밤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고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알 수 없다. 비트코인은 현재 4시간 봉상 약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봉상에도 일목균형표를 살짝 돌파할랑말랑 하고 있다. 최근에 알트코인의 시세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 시세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살짝 다시 돌아오고 있는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MSTR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MSTR이 살짝 반등,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살짝 반등을 한 거예요. 전체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고 종목과의 연관성을 미리 숙지하고 트레이딩 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게더리움은 뭐 메가리가 없어요. 게더리움은 지금 뭐 메가리가 이렇게 없다. 언제까지 메가리가 없을 것인가. 하지만 그거 들었잖아요. 파란색 상단, 파란색 하단, 상승의 채널 안에 아직 들어와 있고, 이 파란색 상승의 채널 상단을 돌파한 지점은 명확하게 오버슈팅이다. 현재는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승의 채널 안에 있다. 내려서 상승의 채널 하단까지 내리더라도 뭐 이때처럼 뭐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다. 맞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낮은 평단에서 이러한 구간까지도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을 해야 되며,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단타 쳐야죠. 단타의 구간이에요. 여기서 사가지고 무조건 장기 투자다. 요거는 좀 위험하고요. 왜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구간에서는 시간봉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 짧게 먹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다 하고 있어요. JS 팡님, UDT방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영광이고요. 슈퍼챗을 너무 많이 쏴주셨다.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JS팡님이 잘한 거지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멤버십은 정말 공포의 구간에서 남들 다 도망갈 때 매수하는 타점을 드리고 있는데, 장기간 동안 그런 상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단기 매매도 계속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UDT 멤버십에서는 그냥 맨날 단타만 치고 있다.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서 장기 투자가 길어질 때 오는 포모를 단타 매매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중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를 골고루 섞어서 병행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워렌 버핏. 오늘 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조금 걱정돼서 장기 물량을 약간의 목표가도 왔고 익절을 고려 중입니다. 덜 먹더라도 줄 때 먹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큰 줄기는 조정을 쳐맞고 오르느냐, 아니면은 그냥 올랐다가 살짝 조정답지 않은 조정을 주고 오르느냐, 금리 인하 랠리가 매달 이어지면은 결국에 올해 말의 방향은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